어머니, 빌딩 세 채면 850억이에요.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회사 살리려면 그 돈이 필요해요. 추석날 산소를 찾은 서윤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나한테만 물려주신 거야. 윤희가 단호히 거절하자 남편 강태준이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순간 강한 충격이 등을 때렸습니다. 몸이 가파른 산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들린 목소리. 이제 빌딩은 우리 거예요, 여보. 며느리의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윤희. 그녀의 손에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윤희의 복수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65세 서윤이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추석이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 25평 아파트. 남편 강태준이 40년 전 대출받아 산 이 집에서 윤희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왔니? 윤희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계열사 전무로 정년퇴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회사는 어떠냐? 아버지, 요즘 좀 힘듭니다.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뭐가 힘들어? 투자받은 돈이 다 떨어져서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필요한데? 200억 정도요. 윤희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일가족은 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친정 부모 산소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장인어른 산소 간다며? 태준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가보려고. 윤희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왔습니다. 사실 태준이 친정 산소에 가자고 한 건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엔 필요 없다며 핀잔만 주던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외할아버지 산소가 어디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거기 조용한 산자락에 계셔. 1시간쯤 달려 산자락에 도착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올라 산소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 윤희 왔습니다. 윤희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도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 태준입니다.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윤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여보, 그 장인어른이 물려주신 그 빌딩들 말이야? 윤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윤희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강남에 빌딩 3채 있잖아. 시가 850억.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만 물려주신 거야. 알아. 근데 이제 명의 좀 바꾸자. 내 명의로. 뭐라고? 윤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야. 법으로 정해진 거라고. 그건 공동 재산이 아니야. 내 고유 재산이라고. 옆에서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엔 다 저희한테 오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세금도 아끼고 좋아요. 수진아,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뭐가 복잡해요. 서류 몇 장만 쓰면 되는데. 민준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 정말 위기예요. 그 빌딩 하나만 담보로 잡으면 200억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윤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안 된다고 했어? 그래, 안 된다고 했어. 이 여자가 미쳤나? 당신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해? 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보, 진정해. 사람들 본다니까. 수진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산속은 조용했습니다. 당장 동의서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뭐 어쩔 건데? 윤희도 일어서며 맞섰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준의 손이 윤희의 가슴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으악! 윤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발이 헛디뎠습니다. 몸이 가파른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나무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히며 계속 굴렀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마침내 큰 나무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왼쪽 다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들. 여보, 이제 됐어요. 빌딩은 우리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다치면 도장 안 찍을 수 없을 거야. 겁먹었을 테니까.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구급차 부르자. 병원 가기 전에 이야기 맞춰야 해. 엄마가 미끄러진 거야. 알았지?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윤희는 그 대화를 또렷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서도 모든 단어가 귓속에 박혔습니다. 계획된 일이었구나.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너무나 파랬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생각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윤희가 눈을 뜬 건 수술을 마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천정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왼쪽 다리 골절 심합니다. 수술했고요. 갈비뼈 2대도 금 같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는요? 남편분이 밖에 계십니다. 의사가 나가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깨어났어? 윤희는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날 밀었지? 뭐? 무슨 소리야? 당신이 미끄러진 거잖아. 거짓말 마. 다 들었어. 수진이랑 민준이랑 한 얘기.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충격받아서 헛소리하는 거야. 병원에서 정신 좀 차려. 그는 윤희의 침대맡 탁자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빌딩 명의 이전 동의서. 퇴원하기 전에 서명해. 절대 안 해. 윤희가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태준이 주먹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고 봐. 여기서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어. 태준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윤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그 남편이 자신을 산에서 밀어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도 공모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 강민정 변호사 사무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남편한테 폭행당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목격자도 있고요.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병원으로 찾아가겠습니다. 2시간 후 강민정 변호사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서윤희 씨님 맞으시죠? 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윤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추석날 산소에 간 일, 남편의 요구, 거절했을 때 밀려서 떨어진 일, 그리고 들었던 대화까지. 이 정도면 폭행죄 확실합니다. 재산 강취 미수로도 고소 가능해요. 정말요? 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해요. 법정에 가면 가족 관계는 완전히 끝납니다. 민정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소장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 드릴게요. 빌딩 명의를 신탁으로 보호하세요. 가족들이 다른 방법으로 빼앗으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신탁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민정 변호사가 나간 후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윤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법정.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준 폭행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산에서 밀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목격자 증언과 정황이 명백합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미끄러진 것입니다. 그때 목격자가 증언석에 올랐습니다. 근처 등산객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남자분이 여자분을 밀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게다가 피고인과 그 가족이 빌딩은 이제 우리 거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3억 원을 배상하라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판결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강남 빌딩 3채를 모두 매각했습니다. 850억 원. 그 돈의 8분의 1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나머지는 노인복지센터 설립에 사용했습니다. 서윤희 복지센터. 개관식 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전 재산을 기부하셨나요? 윤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돈을 가족들한테 주면 또 싸울 겁니다. 누가 더 가져가느냐고요. 차라리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낫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전혀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한강이 보이는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아파트는 정리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죠? 물려주신 재산 좋은 곳에 썼어요. 윤희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여러분의 삶이나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구독, 댓글,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